안녕하세요. 빠둥여신입니다. 5월 23일 오후 12시 48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1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마지막에 있는 저항 구간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상승하면서 이전 최고점을 경신하고 새로운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가격 조정도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비트. 지금부터 예상 움직임 체크해 보면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주요 저항 구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매매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호 초록색으로 보이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 해당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나왔던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해당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 타점 잡는 데 직접적인 도움 주는 지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알려주는 다음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지표도 신청하셔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표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본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캔들 흐름 빠르게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5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102K 때 초반에서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다음 지지로 잡아드렸던 104.7K도 잘 지켜주고 이후 추가 상승 나왔지만 제가 저항으로 잡아드린 107.8K 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던 이때 당시였습니다. 캔들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제가 여기 아래로 잡아둔 지지 구간 아직 지지하고 있을 당시 영상 마무리할 당시에 캔들 이렇게 아래로 빠지면서 음봉 만들고 있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저항 1차로 107.8K 잡아드렸고 그 위로 108.8에서 109K 때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는 106K를 잡아드렸고 텔레그램에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106K를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106K가 상승을 위해선 중요한 지지였다는 말이었겠죠. 해당 지지와 저항 켜서 보면 여기가 지지로 말씀드렸던 106K고요. 여기는 1차 저항으로 잡았던 107.8K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저항으로 잡았던 108.8K입니다. 여기 위로도 109K 때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지지 저항 알려드린 후에 106K 터치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리지 않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106K 지지하면서 다음 양봉 크게 나와주는데요. 제가 이 봉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밤 11시 반이 조금 넘어서 텔레그램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비트 106K 지지하면서 상승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 107.8K는 뚫어올리지 못한 상태다. 이 텔레그램 올려드릴 당시에 아직 캔들이 이 107.8K를 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당시에 보이는 저항으로 1차 108에서 108.5K 이 108.8K가 아니라 수정 업데이트 해드린 거죠. 108에서 108.5K 그리고 2차로 109.3에서 109.6K 잡아드리면서 여기가 신고점 경신 전 마지막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캔들 힘이라든지 캔들 모양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조정 없이 저는 조정이 나왔다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 없이 바로 신고점 경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신고 경신 시 RSI 잘 체크하시기 바란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 캔들 나오고 있을 때 아직 107.8K 넘기기 전에 텔레그램 올려드렸고 잡아드렸던 1차 저항은 여기 108에서 108.5K이고 신고 경신 전 마지막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109K 때 저항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캔들 흐름 보시면 이후에 큰 장대 양봉으로 쭉 치고 오르게 되고 두 번 더 고점 올리면서 신고점 경신 전 마지막 저항 돌파 시도 나오지만 바로 뚫지는 못하고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장대 음봉으로 훅 빠지게 되는데요. 큰 음봉 뺐지만 여전히
106K 잘 지키면서 양봉 올리기 시작하더니 큰 양봉 다시 한 번 더 나왔고요. 이렇게 1차 저항 뚫어 올린 후로 107.8K 다시 한번 지지 리테스트 하더니 이후 곧장 신고점 경신하는 상승 나왔습니다. 신고 경신하고 아래로 약간 빠지는 듯 했지만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2차 저항 빼지 않고 위에서 잘 안착시켜주면서 추가 상승 이어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전히 이전 고점 라인 내리지 않고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는데 저는 신고점 경신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한 번쯤은 더 조정받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틀렸을 수 있겠다.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때입니다. 상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6K 지지 여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캔들 다음으로는 여기서 올라가는 캔들 보고 이상하다 했다가 그 뒤에 나온 이 장대 양봉 캔들에서 조정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항을 여기 1차, 2차 잡아드렸지만 조정이 오려면 이렇게 큰 양봉으로 올려서는 안 되고 올랐다가 빠지면서 윗꼬리가 긴 양봉 상태나 음봉으로 빠졌어야 해요. 그런데 일단 이 1차 저항을 큰 양봉으로 밀어 올렸다. 더군다나 1시간봉뿐만 아니라 4시간봉 캔들로도 거의 꽉 찬 양봉으로 해당 저항을 뚫어 올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바로 뒷 캔들. 이 캔들 보면서 신고 좀 올리러 가겠구나 확신할 수 있었는데 1시간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긴 음봉 내리고 만약에 조정 줄 거였으면 이때라도 106K를 이탈해서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잘 지키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 큰 양봉으로 1차 저항 밀어 올리고 그리고 107.8K를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양 자체가 상승으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고점 뚫으러 가겠다 싶었고요. 다시 4시간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비트는 신고점 경신 후에 현재 110.7K 정도 있고요. 신고 경신 후에는 제가 따로 텔레그램 남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신고 경신한 후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주요한 저항을 달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저항을 업데이트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12K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중요한 저항은 며칠 전 영상에서 중장기 관점 말씀드릴 때 주요 저항들 언급드린 것처럼 최소 113K까지는 터치하러 다시 상승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 영상에서 일봉으로 캔들 보면서 중요 저항 113K부터 시작하고 이 위로 122K에서 123K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위로 130K는 중간 저항 물론 캔들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30K 때 있는 중간 저항 소화하고 나면 140K 때 후반에서 150K 때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상승 사이클의 가격 목표가 바로 150K 대 정도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기 관점에서의 주요 저항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비트 목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신고점 경신 후에 맞는 첫 번째 중요한 저항은 113K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치고 오를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13K 때 해당 주요 저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지로 지켜줘야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113K를 넘어서 캔들이 오버액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해당 가격대 오늘 영상 마무리 부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간 비트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매크로적인 관점과 차트 기술적 분석상의 관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매크로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비트가 이전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점을 형성한 이유는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즉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확립하는 법안이 통과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는 이 지니어스 액트가 뭐냐? 말 그대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지켜야 하는 즉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건데 규제라고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반드시 준수해야 할 특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횡령, 마약 거래나 혹은 테러 자금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쓰여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접근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고 앞으로는 해당 코인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나 기관 등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해당 산업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큰 상승 흐름에 시작을 여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최근 백악관의 가상화폐 철회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는 이 스테이블 코인법이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아주 부정적인 재정 적자 상황을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현재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즉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세 정책이고요. 무역국들을 상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파는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채권을 팔고 돈을 빌려오는 형식인데, 미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이 국채 장사로 인한 이득을 톡톡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의 국채가 이전만큼 잘 팔리지 않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도 강등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의 신용도가 이전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국가들이나 기관들에서는 더더군다나 미국의 국채를 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국채가 잘 팔려야 미국이 돈도 잘 끌어올 수가 있고 금리도 내릴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자산 시장도 호황을 맞을 수가 있겠죠. 부동산이라든지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미국은 이 국채의 수요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수요를 일으킬 만한 좋은 묘안이 딱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코인을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돼 있죠.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나 혹은 USDC로 바꿔서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패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에 맞춰서 가격이 약간 내리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에 맞춰서 오르게 됩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 준비금이라는 걸 항상 잘 모아두게 되는데,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금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이 준비금에 대한 특별한 규제안이 없었습니다. 담보도 없었고 따로 설정해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루나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던 거죠. 당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루나 코인이 달러와의 패깅에 실패하게 되면서 패닉셀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약 400달러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실물 준비금이 전혀 없이 교환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했던 이 루나 테라와는 다르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준비금을 충분히 만들어 둬야 하고, 이 준비금 중 일부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현재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든지 USD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이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도 미 국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팔아야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국채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일부가 국채로 들어온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파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즉 투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등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보다 더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비트코인 비롯해서 알트코인을 많이 매매하게 하면 즉 투자를 많이 하게 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럼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 테더를 계속해서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테더 발행량을 어느 기준만큼 준비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럼 이 준비금의 일부는 미국 국채로 투자가 되는 거죠. 약간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미국이 현재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재정 적자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키우고자 하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1티어 비트코인이 현재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선봉에는 미국의 주 정부가 있습니다. 아리조나와 뉴햄프셔에 이어서 텍사스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네요. 스테이블 코인법 즉 지니어스 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고 하원 논의와 대통령 서명 즉 트럼프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예정된 최종 확정일은 이달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그럼 5월 말에는 다시 한 번 더 비트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결국 미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단 주봉상 MACD 지표를 보시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로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에서 MACD 지표상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비트가 중장기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걸 상기해 보면 이번에도 최소 몇 주 혹은 몇 달간 좋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거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주봉상 RSI 지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RSI 지표는 70이 아직 좀 안 되는 수치예요. 근데 일전에 과거 차트에서 비트가 큰 상승 추세에 있을 때 RSI 수치를 보면 모두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0을 넘어서 80 혹은 90에 가까운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 이전 2020년도에는 96에 달하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 RSI 수치가 70도 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큼 과열된 상태라고 할 수가 없겠고 이는 이후 비트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 차트에서 의미 있는 조정, 꽤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있기 위해서는 주봉상 RSI 지표와 캔들 간의 고점 간 괴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RSI 지표의 고점은 아래로 빠지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예요. 이후 가격 30% 넘는 조정 나온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반해서 RSI 고점은 과도하게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역시나 괴리가 발생한 후로 가격 조정이 크게 왔고요. 2020년 당시 차트를 봐도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RSI 고점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후 한 차례 큰 조정 겪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약간이나마 더 올라갔어요. 근데 RSI 고점은 더 아래로 빠져 있죠.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고 가격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주봉상 RSI는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캔들과 지표 간의 괴리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 매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소스코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신호 보인 후에는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도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신호 나온 후에 24%가량 조정이 나왔고요.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보이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가 넘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타임프레임을 다양하게 보시면 더 신뢰도를 높이실 수 있는데 아까는 주봉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틀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신호 계속해서 뜬 후에 가격 하락했고 초록색 신호 뜬 후에 가격 상승했죠. 이후 빨간색 신호 나오고 나서 가격 쭉 하락했고요. 초록색 신호 나오고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저점을 찍었을 때도 이렇게 소스코드가 초록색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이후 가격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하락할 때도 빨간색 신호 보이고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도 초록색 매수 신호 보내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투자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자료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 현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트는 큰 유입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약 9억 3,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2,800억 정도가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큰손 블랙록은 5월 들어서 단 한 번도 유출세 없이 증가하는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축적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올 초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기관과 여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112.4에서 112.7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09.6K 정도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12K에서 112.9K, 약 113K 정도까지 유동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9K대 후반에서 108K대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아래쪽으로 105.6K에서 105.4K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요 저항 113K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위로 113.5K까지 터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115K가 열려 있고 115K 위로 117K대가 있습니다. 저항은 시간 변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지나 저항 수정 업데이트는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3K에서부터 시작해서 113.5K까지 해당 중요 저항 구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올릴 때 지지는 이전 전 고점 부근 110K를 지키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리본 매매 지표 있죠? 해당 지표 신청하셔서 받으신 분들은 1시간 봉으로 보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초록색 라인이 109.4K대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 해당 부근에 닿았을 때 매수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리본 지표 자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리본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알트 몇 가지 지지 저항선 잡아서 자료 보내드린 적 있는데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타점 잘 잡으셨겠죠. 현재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10% 가까운 수익률 구간입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지지 남겨드렸고 지금 위쪽에는 제가 저항 잡아드렸는데 잘 체크하시고 해당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오실지 아니면 빠졌다가 좀 더 추매해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보실지 본인의 매매 원칙에 맞게 제가 알려드린 지지와 저항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도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지지선에서 잘 상승하고 있고 12시간 봉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여기 잘 지지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참여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인도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지지선 잘 딛고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중간 저항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치고 오를 수 있겠죠. 중간에 갔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매수해 보시는 겁니다. 알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자료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매수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알트 자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자료는 모두 무료고요.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로 자료 요청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10.6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5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